네, 안녕하세요. New Approach Towards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안유민 박우민입니다. 우선 저희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인지과학 커뮤니티 BCSC에서 임원진을 맡을 만큼 뇌과학 및 퇴행성 뇌질환에 관심이 있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학술 동아리인 팜사이에서도 치매 관련 저널 클럽 발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MDA 리셉터 엔타고니스트인 메만테인의 애널로그가 뉴럴 인플레메이션과 글라이얼 액티베이션을 감소시켜 신경을 보호하는 기작에 대해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같은 동아리원인 박우민 씨와 함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구조약학실에서 파킨슨병의 치료약인 MEK 이니비터의 바인딩 방식에 대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K바이오엑스의 루클리 교수님의 펠로우십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세어퓨틱 메커니즘에 대해 발표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K바이오엑스의 미디어 팀인 엄병수님께서도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AD 환자는 2050년에 약 1억 3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AD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 인지 저하 증상 완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D 드러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논문이 언론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의 형성 원리를 규명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논문에 주목하여 알츠하이머 트리트먼트의 새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치 시그널링이 있습니다. 박우민 씨가 이어서 노치 시그널링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치 시그널링이란 인접한 세포와의 신호 전달의 한 방식입니다. 노치는 이렇게 세포막에 걸쳐 있다가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 노치의 분해와 NICD의 방출이 유도됩니다. NICD는 노치 인트라셀룰라 도메인을 말하고 NICD가 핵으로 들어가 진 익스프레션을 유도합니다. IBS에서 진행한 논문에서는 프로테아제 이니비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TAPI2는 ADAM10의 이니비터이고 DAPT는 감마 세크레이테이즈의 이니비터입니다. 피겨 2에서는 DAPT를 처리하여 컨포컬 이미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감마 세크레이테이즈가 작용하지 않은 채 노치1과 함께 막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S1에 대한 엠체리의 맨덜스 오버랩 코에피션트 MOC에서 LRE에서의 RIP 마이크로 도메인으로의 노치의 트랜스로케이션과 NICD의 세포 내로의 방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AJ, 어드레스 정션은 스페셜리, 케미컬리, 그리고 메커니컬리하게 분리된 마이크로 도메인을 형성합니다. LRE에서는 노치와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고 RIP에서는 AJ가 존재해 풀랭스 노치가 들어오지 못하고 달린 NEXT가 감마 세크레이테이지에 의하여 절단된 후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제 AJ는 사이즈 디펜던트합니다. AJ는 약 20나노미터이므로 이보다 큰 크기의 노치 프라그먼트는 공간적으로 분리됩니다. 예, 보시면 풀랭스 노치와 N 델타 EGF 1에서 25의 경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AJ 들어가지 못하고 감마 세크레이테이지에 의한 S3 클리비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N델타 EGF와 NEXT의 경우 AJ보다 사이즈가 작으므로 S3 클리비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피겨 2F에서 웨스턴 블럿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노치 프라그먼트는 AJ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감마 세크레이테이지에 의한 S3 클리비지가 일어나 NICD가 많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APP는 베타 세크레이테이즈, 감마 세크레이테이즈에 의해 절단되어 아밀로이드 베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노치 시그널링과 매우 유사합니다. 위 논문은 스포라딕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노치1이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포라딕 AD 내 조직에서는 비정상적인 노치1의 침착이 증가하였고 노치1의 표지가 피질 및 해마 뉴런에서 희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D 환자에서 NFT, 뉴로피브럴리 탱글을 유발하는 과인산화된 타우가 증가하였고 CSF에서 노치1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치 시그널링은 AD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치 시그널링에 타겟팅한 AD 치료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기작은 헤이트 유전자와 결합하여 억제시키는 마이크로 RNA 구시판입니다. 헤이트는 노치 다운스트림에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패밀리입니다.
다음은 스코폴아민을 주사해서 유도한 AD 마이스가 실험 대상인 논문의 결과입니다. A2가 마이크로 RNA 98에 의해 억제된다면 어떠한 양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마이크로 RNA 98이 많아 A2가 적게 발현된 정상 마이스에서는 AD 마이스와 다르게 노치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오버 액티베이션이 억제되어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큐뮬레이션이 억제되어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에서 아파토시스에 관여하는 박스와 BCL2의 발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악시데이드 스트레스를 방지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히포캠펄 뉴런에서 바이어빌리티를 증가시키고 에파토시스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의 파르마큐티컬 어프로치인 마이크로 RNA 98 트리트먼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RNA 98의 타겟이 마이크로 RDB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RNA 98의 타겟인 헤이는 blood vessel development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억제가 되었을 때 혈관의 결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은 다시 첫 번째 논문에 돌아가 New Pharmaceutical Approach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너츠와 APP 시그널링의 스페이셜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츠와 APP는 토폴로지와 프로테올리틱 클리베이지 시퀀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CD1 마이스의 뇌에 있는 BJ-MPC에서 N카데에린이 기반인 AJ를 이뮤노스테이닝 해본 결과 왼쪽 그래프에서 N카데에린에 대해 너치는 익스클루전, PS1은 일미치먼트를 보였습니다. 즉 AJ의 LRE와 RIP 마이크로 도메인이 컴파트먼탈라이제이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감마 시크리테이즈를 억제하는 DAPT를 인젝션해준 이후에 이뮤노스테이닝 해줬을 때는 NEXT가 축적되어 AJ 내의 노치 시그널링이 증가했습니다. 즉 AJ가 인비보에서도 노치 시그널링의 스페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J-MPC 디벨롭먼트에서 AJ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의 브레인에 레트로바이러스로 정상과 비정상 카드에린을 발현시키고 2J1 뉴러널 마이커를 이용해 이뮤노스테이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잘린 돌연변이 카드에린을 발현시켜 AJ의 구조 형성을 억제했을 때는 정상 카드에린을 발현시켰을 때와 달리 2J1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신경세포로 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AJ-mediated RIP 마이크로 도메인이 MPC의 유지와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PP도 노치 시그널링과 같이 Size Dependent Spatial Dynamics와 Proteolysis 보였습니다. NAJ에서 시크릿테이지 이니비터가 있을 때는 망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시크릿테이지 이니비터가 없을 때는 세포 내에 디퓨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APP에서도 AJ가 Size Dependent Selectivity를 가진 프로테올리틱 핫스팟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N카데인이 결핍된 나가우셀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양을 확인한 결과 전체 양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나가우셀에서는 솔루블한 아밀로이드 베타 40보다는 인솔루블하고 패소제닉한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AJ가 망가지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42 바이어스드 APP 프로테올리시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AD 드럭 데벨롭먼트의 뉴 어프로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의 메인스트림은 AD의 발병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너치 시그널링의 다운스트림 진을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 타겟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AJ와 관련된 스페셜 스위치에 대한 논문을 읽고 이에 기반한 새 어프로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스페셜 뮤테이션을 통해 AD 심텀을 예방하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